독일의 한 공장에서 세계적인 명차를 생산합니다. The 911 is the icon of the sports car industry. It's the shape, it's the engine in the back, it's the feel it gives you, it's the emotion. 공장은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며 하루에 엔진 수백 개를 제작합니다. Das Produkt und der The Fertigungsprozess. product and our manufacturing process are one unit, and that's our secret of success. 자동화, 생산기술, 숙련된 노동력이 합쳐져 16종류의 포르쉐 911을 생산합니다. 911 GT3도 그중 하나입니다. Lots of our customers, they want a race car and they want a race car that they can use on the normal street as well. 포르쉐 911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장소에서 40년 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르쉐 초대형 공장입니다. 포르쉐 911은 작고 가볍고 민첩하며 차량 뒤쪽에 장착한 수평대양 6기통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어쩌면 911은 차량과 운전자 사이에 이상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The 911 is like a glove that fits you perfectly. The car communicates very directly what it's doing, so it's a very emotional driving experience to have a 911 under you. 이런 감성적인 경험에 실용성까지 더해집니다. You can go to your groceries with the car, you can go shopping. You can use it during the week going to work. 특히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을 이용해 출퇴근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911은) 총 16개 모델이 있습니다. 그중 GT3는 911 최신형 모델이며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어 설계했습니다. The GT3 is a track tool. It's the ultimate track day weapon. 자신의 차로 경주로를 달리는 속도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해 설계한 차량이 바로 GT3입니다. 11만 2천 달러를 지불하면 일반 도로에서 레이스카를 모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고 GT3의 6기통 엔진은 435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덕분에 GT3는 정지 상태에서 4.1초 만에 시속 100km를 돌파합니다. 또한 최고 속도는 시속 312km에 달하죠. It feels more like a race car than a street-going car. Actually, it's a race car with a street-legal tag on it. (1964년부터) 만들어진 모든 911 모델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포르쉐의 초대형 공장에서 생산됐습니다. 공장은 생산 건물 7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도장 작업동에선 차체에 색을 입힙니다. 엔진 조립동에선 911의 유명한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을 제작합니다. 내장재 작업동에선 차량 실내를 장식할 가죽 제품을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조립동에선 117개 조립반을 거치며 각 부품을 한 대 조립합니다. 이 공장은 16가지 911 모델을 비롯해 박스터 모델 2개를 같은 조립 라인에서 생산합니다. Every day we build approximately 40 Boxsters and about 110 Porsche 911s. 911의 본체는 차체 조립동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건물 밖에는 검인을 받은 강철 차체 패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선 로봇 105대가 숙련된 용접공들과 함께 차량의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프레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면부, 중간 바닥 패널, 후면부입니다. 각 부분은 거민을 마친 강철 패널을 용접해 조립합니다. 이 용접공은 전면부를 점용접합니다. 그동안 다른 용접공은 후면부를 작업하죠. 이제 후면부와 조립하기 위해 전면부를 옮깁니다. 중간 바닥 패널을 연결할 땐 클램프로 세 부분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각각을 용접해 하나로 만듭니다. 용접공들 사이엔 차단막을 설치해 불꽃과 섬광을 막아줍니다. 이들은 로봇 팔이 닿지 않는 접합부를 용접하며 힘을 보탭니다. 이 단계에선 모든 911의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외형 작업반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곳에서 다양한 모델의 뒤쪽 측면 패널을 차체에 용접하고 차량은 하드탑이나 컨버터블 모델로 변신합니다. 이 차량은 하드탑 모델이기 때문에 로봇이 지붕을 조립합니다. 용접이 끝나면 또 다른 로봇들이 프레임에 작업을 합니다. 이번엔 접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는 것이죠. 이후 조립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부품을 차체에 결합할 수 있도록 리벳과 나사 구멍 수백 개를 뚫습니다. 다음엔 로봇이 문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에 경첩을 용접합니다. 약 5천 군데를 용접하고 나면 차체 조립동의 로봇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제 작업자들은 금속 차체 패널을 조립해 911만의 독특한 전면부 모양을 완성합니다. 먼저 전면 쿼터 패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작업반에선 짐칸 덮개이기도 한 보닛을 조립합니다. 이제 차체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차체만 있는 상태에서도 포르쉐 911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외형은 40년이 넘는 전통을 지녔죠. When the 911 was launched for the first time in 1964, the design was almost shocking, or you could say very much ahead of the time. 포르쉐 911의 당시 디자인은 진화를 거듭했지만 급격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형의 변화가 이렇게 적은 차량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최고급 스포츠카의 출발점이 또 다른 유명한 차량이란 점이죠. 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포르쉐 911의 상징적인 외형과 디자인은 훨씬 소박한 차량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재능이 더해졌죠. Ferdinand Porsche was very much ahead of his time. He was a technical genius.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독학으로 자동차 설계와 기술을 터득했고 1900년 25살의 나이에 오스트리아 회사에서 석유와 전기로 움직이는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카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10년 넘게 자동차를 설계했죠. 1930년대에 이르러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자동차 설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일반 서민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작고 검소한 차량을 설계해 독일 정부에 팔았습니다. 이 차량이 바로 폭스바겐의 비틀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페르디난트의 아들 페리 포르쉐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일반 대중이 아닌 자신의 운전 욕구를 채워줄 스포츠카를 원했습니다. 종전 이후 부품 부족으로 페리는 폭스바겐 비틀의 부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차량 뒤쪽에 장착하는 공랭식 4기통 엔진, 기어박스, 그리고 서스펜션입니다. Ferry Porsche modified everything to make it more sporty. 1948년 포르쉐 356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년 동안 7만 5천 대 이상이 생산됐습니다. 포르쉐의 이름을 단 최초의 스포츠카였죠. (1950년대) 후반 페리 포르쉐는 새로운 스포츠카를 원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강력한 6기통 엔진을 고집했죠. 페리는 새로운 차량의 외형 설계를 장남인 부치 포르쉐에게 맡겼습니다. He realized a perfect successor of the Porsche 356 because he used the classic design line of the car, but he moved it in a very forward way. 1963년 그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911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포르쉐는 40여 년 동안 이 디자인을 단 5차례만 손봤고 지금의 911은 6세대 모델에 해당합니다. I think the design carries on because Porsche always understood very well what you have to do to bring the 911 design language into the future. 1964년 최초로 생산된 911 모델을 개성한 차체들은 이제 자체 조립동에서 도장 작업동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차체 조립동과 도장 작업동 사이로 4차선 도로가 지나간다는 점이죠. 차체 조립동에서 도장 작업동으로 차체를 운반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은 다리입니다. This bridge is going over one of the most used streets in Stuttgart. 차체가 다리를 건너 도장 작업동까지 86m를 이동하려면 약 30분이 걸립니다. 도장 작업동에선 가장 먼저 세차실로 이동해 먼지와 기름들을 씻습니다. 다음엔 바람으로 물기를 말리며 남아있는 먼지를 제거하죠. 표면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지면 도료 6만 리터가 담긴 수조로 이동합니다. 이 수조에는 캐소딕 D 프라이머라는 부식 방지용 도료가 담겨있죠. 캐소딕 D 프라이머는 양극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차체를 잡고 있는 금속 운반 장치는 음극을 띠고 있죠. 차체가 도료 속에 잠기면
양극을 띤 도료가 음극을 띤 차체에 빠짐없이 전착되도록 운반장치가 차체를 흔들어줍니다. 차체가 수주에서 나올 때면 과도한 도료를 물로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도료가 강하게 전착되어 있죠. 이제 차체는 건조실로 이동하고 음극 전착한 도료를 30분 동안 말립니다. 티끌 하나만 묻어도 도장 작업을 망칠 수 있어서 작업자들은 애벌칠 전에 차체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차량 내부는 수작업으로 애벌칠을 합니다. 차량 외부는 로봇이 담당합니다. 애벌칠 도료는 양극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이 공기 중에 도료를 분무하면 도료는 음극을 띤 차체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도색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애벌칠 도료는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흰색, 연회색, 진회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애벌칠 도료의 색상은 도색할 색상과 가장 가까운 색으로 선택합니다. 애벌칠이 끝난 차량은 섭씨 170도의 건조실에서 30분을 보냅니다. 이제 차체에 색을 입힐 차례입니다. The most popular colors for a Porsche are black, white, red. 포르쉐는 기본 색상 12개와 고급형 색상 9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비용만 지불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색상으로도 도색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공하는 색상이 다양해서 도색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색공들은 앞에서 뒤쪽으로 칠을 하도록 훈련받으며 위쪽에서 시작해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도색공들은 3년간 훈련을 받아야 차량 도색 작업을 맡을 수 있습니다. 환기장치는 수성도료를 분무하는 도색공들의 마스크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색상에 따라 다르지만 약 4에서 5리터의 도료가 사용됩니다. 도색 작업이 끝난 911은 섭씨 160도의 건조실로 이동해 도료를 말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광택제를 입힙니다. 모든 차량에 동일한 광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로봇이 담당합니다. 로봇은 프로그램에 따라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 표면에도 칠을 합니다. 도장 작업동의 마지막 작업은 보닛 위에 포르쉐 마크를 붙이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911 차체가 도장 작업동에 들어가 옷을 입고 나오기까지 총 8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6기통 심장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포르쉐 911은 처음 탄생했던 196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6기통 엔진만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6기통 엔진이 아닙니다. 6기통 엔진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직렬 6기통 엔진과 가장 일반적인 V형 6기통 엔진,
그리고 포르쉐 911이 줄곧 사용했던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이며 이 엔진은 실린더가 양옆으로 3개씩 서로 마주보며 수평으로 누워있죠. 포르쉐는 스포츠카의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을 사용할 때 큰 이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The biggest advantage of using a flat six-cylinder in the Porsche 911 is its low center of gravity, because it's very small. You can mount it down low in the body.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조향 성능이 향상됩니다. The lower the center of gravity is, the more stable the car is at high speeds and the cornering. 이 유명한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은 엔진 조립구역에서 제작됩니다. In Stuttgart, we build in total approximately 500 engines per day. 3분마다 수평대양 6기통 엔진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의 종류만 20가지가 넘으며 엔진 출력도 255에서 535마력까지 다양합니다. 각각의 수평대양 6기통 엔진에는 수많은 고유 부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엔진 조립 라인의 시간에 맞춰 정확한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엔진 부품을 카트에 싣습니다. 다음엔 포르쉐가 특허를 낸 무인 운반 장치가 카트를 실어 나르죠. 카트는 특정 경로를 따라 엔진 조립 구역으로 옮겨지며 그 과정에서 다리를 건너고 승강기도 이용합니다. 한 층을 내려온 카트는 시간에 맞춰 엔진 조립 구역에 부품을 운반합니다. 공장이 보유한 카트는 총 21대이며 9대의 임무는 엔진 조립 구역에서 완성된 엔진을 옮기는 것이죠. 카트는 완성된 엔진을 다시 물류구역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렇다면 카트는 자신의 목적지와 경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Wir haben im Boden alle 5 Meter entfernt Magnetbillen. Every 5 meters we have magnets embedded in the floor which are covered by concrete. And between one 5-meter distance and the next 5 meters, the cart is programmed to find its way. This, for example, is such a spot. 각각의 카트는 시속 5km가 넘는 속도로 매일 20km를 이동합니다. 작업자들은 알아서 카트를 피해 다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Wie wir sehen, passieren tut nichts, obwohl As we can see, nothing happens even though it's carrying a heavy load, and these carts move at quite a high speed. But nothing can happen because we have a built-in safety system in there. 수평대양 6기통 엔진 하나를 만들 때마다 부품들을 3번 운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품들은 사람이 손수 운반합니다. 반쪽짜리 크랭크 케이스 한 쌍, 크랭크 축, 피스톤입니다. 조립 라인 초반부에서 피스톤을 조립한 후 첫 번째 피스톤 3개를 크랭크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습니다. 이어서 반쪽짜리 크랭크 케이스 위에 크랭크 축을 얹습니다. 피스톤 첫 번째 열을 크랭크 축에 연결합니다. 다음엔 로봇이 크랭크 케이스의 나머지 반쪽을 장착하고 나사를 체결합니다.
이제 부분 조립된 엔진을 주조립 라인으로 보냅니다. 부분 조립된 엔진은 크로스 멤버라는 특수 운송 장치와 만나고 작업자들은 크로스 멤버 덕분에 엔진을 움직이며 보다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You can rotate the engine, you can lift and lower the engine, so that the workman always works in an optimal ergonomic position. 작업반 두 곳을 더 지나가면 크로스 멤버를 이용해 엔진을 옆으로 돌리고 나머지 피스톤 헤드 3개를 장착합니다. 작업자는 크랭크로 엔진을 돌려 크랭크 축에 연결된 피스톤이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엔 실린더 헤드를 엔진의 한쪽 면에 올려놓습니다. 실린더 헤드에는 실린더 안으로 공기를 들여보내고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달려있죠. 작업자들은 다시 크로스 멤버를 이용해 엔진을 뒤집고 또 다른 실린더 헤드를 장착합니다. 엔진은 2분 40초마다 새로운 작업반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작업반에선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어떤 곳에선 로봇이 일을 합니다. Automation makes sense in those places where many things are repeated. If you screw 20 screws into an oil pan, it's not necessary that one employee screws in 20 screws. A robot can do that. That doesn't achieve any added value. But if you have complex assembly procedures, you need the employee. 조립 라인의 3분의 2를 지날 때쯤 모든 엔진은 일명 콜드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곳에선 전기를 이용해 엔진을 작동시키며 컴퓨터로 연결 부위와 엔진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흡기 다기관을 장착합니다. 이 플라스틱 관을 통해 엔진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죠.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다기관을 마지막으로 장착하면 주요 부품 조립은 끝이 납니다. 엔진 100개마다 하나씩 무작위로 선별해 핫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때는 실제로 연료를 넣고 엔진을 가동하죠.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은 약 6시간이 걸려 완성됩니다. 조립 라인의 끝에선 무인 운반 장치가 완성된 엔진을 대기구역으로 옮깁니다. 이 엔진들은 최종적으로는 주조립 라인으로 옮겨져 차체와 결합할 것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포르쉐의 초대형 공장에선 16종류의 포르쉐 911을 조립합니다. 각각의 911은 조립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약 15시간을 보냅니다. 조립 라인에는 117개 작업반이 있습니다. 각 작업반에선 다음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5분 안에 자신의 작업을 끝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하는 동안에도 조립 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The line is moving continuously so the technicians can keep working and don't have to stop during the feed. 이제 도장 작업을 마친 차체가 주조립 라인에 들어옵니다.
1번 작업반에선 새 옷을 입은 911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패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조립 과정에서 보다 쉽게 차량 내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짝을 떼어냅니다. 2번 작업반에선 전기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복잡한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6번 작업반에선 첫 내장재를 장착합니다. 가죽 대시보드를 포함한 운전석입니다. 포르쉐가 사용하는 가죽은 내장재 작업동에서 소가죽으로 만듭니다. (911) 기본형에는 대시보드, 도어 패널, 의자를 포함해 40조각의 가죽이 사용됩니다. 평균적으로 911 한 대에 소가죽 6장이 들어가죠. 이제 결함 부위를 피해가며 자동으로 재단하는 기계 위에 내장재용 가죽을 펼쳐놓습니다. 재단기는 강력한 물줄기를 분사해 가죽을 잘라냅니다. 분사구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은 2960기압입니다. 건물 청소에 사용하는 세척기의 수압보다 약 30배나 높죠. 재단 작업이 끝나고 가죽 조각을 수거합니다. 재봉사는 재단한 가죽을 가장 먼저 전달받아 조각들을 서로 꿰맵니다. 그 다음엔 재봉한 가죽 위에 로봇이 접착제를 뿌립니다. 이제 숙련공은 대시보드에 가죽을 입히는 힘든 임무를 수행합니다. 열을 가하면 가죽이 유연해져서 작업을 하기 쉬워지고 접착제의 점성도 유지할 수 있죠. 첫 번째 과제는 프레임의 홈에 바늘땀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대시보드 위쪽으로 가죽을 잡아당겨야 합니다. 대시보드에 맞춰 가죽을 입히고 남는 가죽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밑으로 가죽을 말아 넣습니다. 모래주머니로 살살 문질러 부드럽게 손질하고 1시간에 걸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가죽을 입힌 대시보드는 주조립 라인에서 몇 미터 떨어진 선조립 구역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대시보드는 계기판, 조향축을 포함한 완전한 운전석으로 조립됩니다. 조립이 끝나면 운전석은 내장재로는 처음으로 차량에 장착됩니다. 조립반 6곳에서 작업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조립 라인을 따라 진행되는 긴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가장 힘든 조립 과정을 앞두고 있죠. 포르쉐 911을 생산하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공장에는 조립반 117개가 있습니다. 몇몇 작업반에선 911의 다른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부품을 장착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모델은 하르가입니다. 개폐식 유리 지붕이 있는 911 모델이죠. (14번) 작업반에 도착한 911 모델이 탈가라면 이곳에서 작업자들은 대형 유리 지붕을 장착합니다. 작업자들은 50kg이 넘는 유리의 균형을 잡으며
차량 뒤쪽으로 유리를 밀어 넣습니다. 이 유리가 차량의 지붕과 뒷창문인 셈이죠. (18번) 작업반에 도착하면 조립구역의 유일한 로봇이 앞유리를 장착합니다. 먼저 유리 안쪽에 접착제를 바릅니다. 이 로봇은 어둠 속에서 작업합니다. 오차범위 0.5mm 이내로 앞유리를 장착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 덕분이죠. 30번 작업반. 이곳에 도착한 911 모델이 GT3라면 이곳에서 작업자들은 눈길을 사로잡는 뒷날개를 장착합니다. 비행기는 날개로 양력을 일으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반면 GT3의 날개는 반대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The faster a car goes, the more lift it creates, and we have to overcome that lift and push the car down on the street again, because that's what makes the car controllable. 조금 더 작업이 진행되어 34번 작업반에 도달하면 각각의 911 모델은 자신의 이름을 달게 됩니다. 특별 제작한 틀을 이용해 글자를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조립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모든 차량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각각의 차량은 고객이 원하는 특별한 사양으로 주문 생산됩니다. 따라서 차량마다 필요한 부품도 다릅니다. 엔진 조립 라인처럼 주 조립 라인도 무인 운송 장치를 이용해 필요한 때 필요한 부품을 운반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곳에선 시각 추적 장치를 이용해 바닥에 있는 검은 줄을 따라간다는 점이죠. 문제는 조립 라인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카트와 부품이 뒤로 처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카트를 움직이는 라인에 연결하는 것이죠. 이제 작업반 두 곳을 더 지나 55번 작업반에 도착합니다. 카트에 실린 부품들 중 두 개는 라디에이터입니다. (911의) 라디에이터 두 개는 차량 앞쪽에 설치됩니다. 냉각수는 호스를 따라 엔진이 장착된 뒤쪽으로 순환합니다. 이 라디에이터가 냉각시켜줄 엔진이 조립 라인 중간 지점에 도착합니다. 작업자들은 서스펜션, 브레이크, 차축을 포함해 미리 조립해놓은 부품에 엔진과 변속기를 연결합니다. 동력 전달계통과 차체가 결합하는 지금이 조립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포르쉐 911은 상징적인 외형과 차량 뒤쪽에 장착된 수평대양 6기통 엔진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포르쉐의 초대형 공장에서 이 차체와 엔진이 조립 라인의 중간 지점인 61번 작업반에서 결합하려 합니다. 차체와 동력 전달 계통의 합체는 이곳 조립 라인에서는 결혼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순간이죠. 조립 라인을 이동하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량에 서스펜션과 동력 전달 계통을 장착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으며
다른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약 5분 안에 일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죠. 드디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장착 위치가 특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엔진을 차량 뒤쪽에 장착하는 몇 안 되는 차량 중 하나죠. The main advantage of having an engine in the rear of the car is the traction, because the engine sits right on top of the driven wheels. It gives you a lot of traction, so you can put a lot of power to the street without having to fear for wheel spins, which is not efficient. 이곳은 77번 작업반이며 911은 자체 조립동을 떠난 지 거의 17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앞범퍼와 뒷범퍼만 장착하면 차체 작업은 끝이 납니다. 작업자들은 후미등도 설치합니다. (83번) 작업반에선 에어컨, 브레이크, 파워 핸들에 필요한 용액을 채우며 조립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간다면 휠과 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98번 작업반에서 진행됩니다. 장착 직전에 타이어를 휠에 끼웁니다. 너트 5개를 동시에 조입니다. 하지만 GT3 모델의 휠은 특수 제작한 센터락을 사용합니다. 센터락은 타이어 교체를 보다 빨리 할 수 있어서 레이스카에 사용됩니다. Porsche is the first company that offers a center lock wheel on a street legal car. 작업자는 특수공구를 이용해 GT3의 휠에 센터락을 조입니다. 바퀴를 장착한 차량은 이제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작업반인 99번 작업반에선 하드탑에 후방 측면창을 장착합니다. 911이 1964년부터 계속 유지해온 부분이죠. (100번) 작업반에 도착한 차량이 카브리올레 모델이라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탑입니다. 911 카브리올레의 소프트탑은 단 20초 만에 개폐가 가능하죠. 조립 라인의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곳은 110번 작업반입니다. 조립 라인 초반에 떼어놓았던 문짝을 다시 설치합니다. (113번) 작업반에서는 마지막 주요 부품인 가죽 의자를 장착합니다. 이제 18리터가 넘는 연료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첫 시동을 겁니다. 울퉁불퉁한 도로를 가정한 첫 주행시험을 실시합니다. 다음엔 시속 120km까지 가속하며 또 다른 주행시험에 나섭니다.
최종 검사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911은 공장을 떠납니다. 이들은 차량 수송 트럭에 실려 선적 장소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전 세계 대리점으로 보내질 겁니다. 포르쉐의 슈투트가르트 공장은 40년 넘게 이 상징적인 외형을 지닌 차량을 생산해왔습니다. (9.11) 진화를 거듭했듯이 공장의 제조 공정도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작업자들이 약 반세기 뒤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외형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지금까지 생산하는 모습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이곳의 작업자들은 40년 넘는 전통을 지닌 세계적인 명차를 생산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포르쉐 공장이야말로 초대형 공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